반갑습니다. 자, 12월 달은 이번 주가 그 맥점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이 좀 몰려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 지난 한 주 시장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요. 내일 이제 미국의 그 CPI 발표가 있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한 3.1%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0.1%.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FOMC 회의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이번에 거의 한 90% 이상은 좀 동결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 이제 또 파월 연준 의장 모레 수요일 날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면 일단 뭐 이번에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는 5.5가 이제 피크를 좀 이루지 않겠나 그런 그 예상이고요. 그리고 내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일하고 15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파생 시장 그 영향을 지수하고 종목이 좀 받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11월 미국의 소매 판매 요것도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같이 지금 몰려 있는 것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외인들의 그 선물 매수와 매도에 의한 그 파생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과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전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벤트가 좀 몰려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번 주가 그 12월 달 그 맥점 주간이 되고 이번 주에 이런 이벤트가 좀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버텨준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추세 저항선을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요 일정을 좀 확인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도 시장이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뭐 독일의 닥스 지수라든지 뭐 프랑스 깐느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거의 뭐 한 달 반 이상을 5일선을 안 깨고 지금 V자로 올라오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전전주하고 지난주 2주 연속 거의 4.5% 지수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업종이라든지 뭐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2주 전은 2.4% 오르고 지난주는 거의 박스였습니다. 강보합에 한 주 동안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지난주는 조금 올랐죠. 전전주 대비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단 뭐 크게 오르지는 않고 일본 니케이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3.3% 하락이 나왔는데 이건 뭐 엔화가 최근에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엔화 강세 전환되면서 일본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좀 약세였죠.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전망치를 일단 내세웠고 그 영향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홍콩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이제 만기가 돌아야 하는 그 ELS 영향이 좀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코스피도 뭐 거의 이제 박스이죠. 뭐 2주 연속 뭐 소폭 이제 올랐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2주 전 대비해서 일단 소폭 그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일단 뭐 플러스권을 일단 유지를 하고 일단 마감했습니다. 자, 주말에 발표했던 미국의 고용지표, 그다음에 주중에 발표했던 고용지표가 그러니까 주중에 발표했던 뭐 채용 건수라든지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주말에 발표했던 뭐 비농업 일자리 수라든지 뭐 시간당 임금 상승 같은 경우는 좋게 나왔거든요. 예상치보다.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는 그 중립적인 수준 뭐 그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가 지금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달러와도 지금 반등 구간이죠. 유가도 마찬가지고. 요게 좀 변화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이번 주가 지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반대로 좀 더 그 정책 국면을 그려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뭐 CPI 그다음에 FOMC 이번 주에 지금 회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앞두고 조금 이제 눈치를 봤던 부분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외에는 전체적으로 지그재그 쟁스가 지금 이제 한 주 오르면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르면 한 주 빠지고
다우가 오르면 나스닥이 눌림주고 나스닥이 오르면 또 다우가 눌림주고 지금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수보다는 종목별 그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아마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 발표했던 고용보고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원래 예상치가 19만 건인데 19만 9천 건 좀 좋게 나왔죠.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자동차 업체들 파업이 끝나면서 그 제조업에서 한 3만 명 넘게 지금 늘었거든요. 다른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고용은 내년 예상 경로를 보게 되면 좀 점진적으로 이제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도 예상치 0.3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0.4% 올랐고요. 전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예상이 3.9인데 3.7로 0.2%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주말에 발표했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 지수가 좀 조정이 그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다우 나스닥 일단 소폭의 상승 마감했던 이유는 장 막판에 발표했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가 4.3이었는데 지난달은 4.5였습니다. 근데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3.1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고용 보고서는 고용 지표는 중립이고 나쁘지 않았죠. 주중에 발표했던 것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주말에 발표했던 요 세 가지 지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금 뚝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우 나스닥이 소폭이나마 좀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그동안 시장 상승의 주역이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원래 제가 이제 그 200일선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목금 이제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는데 기술적으로는 8월 말 9월 초 그 라인에서 일단 4.1을 다시 한번 살렸죠. 다시 한번 이렇게 꺾여준다 그러면은 뭐 미국의 빅테크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좀 이 라인에서는 좀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큰 반등은 아니고요. 좀 제한적인 반등 정도. 10년물 국채 가격 같은 경우도 일단 200일선까지 안 가고 우선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이 금리하고 국채 가격의 반등과 하락에 의해서 다소의 이제 종목별 영향은 좀 받았습니다만은 뭐 급등과 급락이 아니고 좀 박스권 행보를 보이지 않겠나. 그렇다라면 일단 지수도 뭐 반대로 좀 정체 국면을 좀 더 그려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가라든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중기 추세선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또 달러가 약세란되면서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모를까. 요 라인을 안 깬다 그러면은 지금 원화 같은 경우도 좀 박스권을 좀 유지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수도 좀 제한적으로 좀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코스피 이제 주봉 보시면 일단 주간 기준 했을 때는 지난주까지 6주 연속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2주부터는 정체 국면이죠. 지금 3주 동안 지금 박스입니다. 박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고점을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지금 2주 연속 얻어맞고 크게 또 이제 밀지는 않습니다만은 거래가 크게 증가 안 하면서 좀 송고리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좀 돌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맥점 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일단 뭐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수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텐데요. 주중에 만기가 지금 우리하고 이제 미국이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파생 시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하고 종목이. 주중에 외인들의 그 선물 매수 매도를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코스닥도 위쪽으로 좀 눔이 남아 있는데 지금 860 정도 가게 되면 거기서 얻어맞이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아직 뭐 큰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고 이번 주에 만약 정부에서 양도세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다 그러면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뭐 주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따 후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좀 애매한 자리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거래소가 치고 못 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경기 지표를 좀 확인하고 시장 대응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12월 첫째 주니까 제가 일부러 그 3대 매매 주체별 그 매수 종목을 제가 안 뽑았어요. 뭐 물론 이제 외인들은 아직도 12월 달 들어와서도 11월에 이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카카오 그런 종목을 많이 매수합니다. 자, 이게 코스닥인데요. 한 주 동안 이제 외인들이 그 매수한 종목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1위고 그다음 어닝 IPS 반도체 그다음 게임주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 에코프로비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에코프로비엠이 재료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죠. 지난주까지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제주 반도체는 많이 올랐습니다. 종목이 좀 가볍다 보니까 LNF 또 2000이 들어가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LJB. 그러니까 그 11월 달에 이어서 12월 그 첫째 주 또 외인들은 제약, 반도체, 게임, 그다음에 2차 전지 골고루 좀 매수를 하더라.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LNF가 지난달에 이어서 지금 매수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WCP 분리막 쪽이죠. 첨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요들 종목군들은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15에서 20% 올라왔는데 낙폭 과대이기도 했었었고요. 분리막 쪽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 에코프로가 매수 3위고 반도체 솔브레인 소재죠. 동진세미캠 장비 레고캠 바이오하고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들어가 있고요.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기간 쪽도 좀 보면은 12월 첫째 주에도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외인하고 좀 비슷하게 좀 골고루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역시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좀 들어가 1위로 차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 신규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Y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이텀, 그죠? KNX 이런 쪽, 그다음에 로봇하고 로봇이 지금 두 개 들어가 있죠. 레인보우 로봇하고 T 로보틱스. 예, 그래서 개인들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그 12월 첫째 주까지는 좀 신규 종목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 보시면 지난주에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특이하다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12월 6일하고 7일 날 고객예탁금이 이틀 동안 거의 한 2조 8천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고객예탁금이 50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뭐 신규주 뭐 공모 자금 유입도 뭐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일단 50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이고 예탁금이 이렇게 좀 증가해준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지수가 묶인다 하더라도 예탁금이 증가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종목별 상승 탄력도가 좀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예탁금 증가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 그 회전율도 증가를 하죠. 예,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종목 장세가 일단 이어지는 겁니다. 자,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예탁금처럼 이제 가파르게 증가 안 합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이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지금 현재 추세다 그러면은 뭐 더 빠질 이유는 없고요. 일단 뭐 연말까지 우상향으로 좀 늘어나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신용이 늘어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수급은 좀 개선돼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이 제가 그 전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매도 금지를 정부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그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준다는 그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할 정책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주 아니면 최소 제가 이번 주 중반 좀 늦는다 그러면 이번 주 말까지는 이 정책을 해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번 주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 큰 영향은 제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 해주면 이게 정책이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이다. 특히 이제 코스닥하고 이제
그다음에 거래소 뭐 중소형 개별주한테.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얘기 나왔었냐면 연합뉴스에서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을 조금 이제 바꾼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시간이 금요일 날 1시 4분이에요. 1시 4분인데 1시 4분 처음에 나왔던 기사는 거의 그 확정적으로 나왔었거든요. 확정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스닥의 장중에 금요일 날 그 시간대별 지수 흐름을 보시면 오전에 오르다가 점심시간 그 1시까지는 계속 이게 밀렸습니다. 찌글찌글. 근데 요 기사가 나왔던 요 1시 4분이죠. 그 시간대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려 버렸어요. 물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중소형 개별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2차 전지가 또 장막판에 몰렸죠. 요 기사 나오고 나서. 예. 처음에 나왔던 요 기사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이게 약간 이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기사를 또 뭐 포털에서 내린 것도 오후에는 또 이제 내렸었어요. 이 기사를. 예. 그러니까 엠바고를 이제 그 아마 언론에서 엠바고로 이제 묶여있던 기사를 이제 미리 내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후에서는 그 지식경제부에서 뭐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던 것은 역시나 이제 코스닥 특히 이제 중소형 개별주에 이 정책이 큰 영향을 좀 미치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근데 또 토요일 날 또 오후에 또 이 기사 나왔죠. 예. 아이뉴스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될까? 대지주 기준 10억에서 30억. 이르면 이번 주, 그죠? 토요일 날 나왔던 기사니까 이번 주에 검토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확정돼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는데 토요일 날 그 아이뉴스에서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검토한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 전에 공개 방송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말이라든지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만약에 이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정부에서 확정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좋다. 그래야 시장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주중에 뭐 정부에서 할지 아니면 이번 주 말에 발표를 할지 아니면 그냥 뭐 안 하고 그냥 넘길지 뭐 이건 제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우지가 이 정책을 10억에서 30억까지 상향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코스닥 특히 이제 중소형 개별주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12월 달 맥점 주간 CPI, FOMC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주요 지표 여전히 저항과 지지가 상충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종목별 타이밍 비중 조절 제가 이거는 뭐 3주 연속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내 및 미국 선물 옵션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수하고 이제 종목이 좀 파생 시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영향 받는다 그러면 또 찌글찌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 이번 주에 그 중소형 개별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좀 시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좀 발빠른 그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 좀 먼저 보시고요. 뉴욕 증시 뭐 지속적으로 순환매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물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엔비디아보다도 2등 업체였던 AMD가 급등이 났었죠. 예,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빅테크도 어느 하나가 올라가면 또 다른 쪽 누르고 막 그런 양상이고 그 외에 이제 뭐 러셀 2000 지수에 그 중소형주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스닥도 나스닥입니다만은 다우 30개 편입된 종목군이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발빠르게 순환배 장세가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객탁금 이제 50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밀려도 뭐 48조 이하로 다 빠지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만약에 양도세 규제 완화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예, 지수가 묶여 있다 하더라도 종목별 상승 탄력은 강화될 것이다. 예,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시고 만약에 그 양도세 규제 완화가 주중에 뭐 된다든지 주말에 된다 그러면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개별주 중에서 예, 그런 종목군들이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래소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코프로 머티가 장 막판에 막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런 종목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라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도 장 막판에 끌어올렸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 대표 종목군들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큰 손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를 규제 완화를 해준다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도 오히려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수급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제약바이오가 지난주 첫 중반까지 강했지 않습니까? 예, 금요일날 조금 더 눌림목 조정이 나왔는데 종목별로 제약바이오도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지금 저점 구간이니까는 눌림 시에 2차 전지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정부의 이제 이번 주 양도세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기타 중소형주가 먼저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 자세한 전략은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40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 방송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저는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